설명하려는 내용은, 제 느낌상, 그리고 제 경험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이, 심지어는 SAT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까지도 잘 납득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왜 납득을 못하는지 이해는 되나 잘못된 생각이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칠판에 초점이 써 있으니까 금방 아셨겠죠? SAT 기초 실력 쌓기와 실전 연습은 같이 하면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실력을 쌓으려면 쌓는 거고 실전 연습을 하려면 하는 거지, 두 개를 병행하게 되면 분명히 효율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우리 학원은 실전 연습하는 학원이다, 혹은 우리 학원은 실력 쌓는 학원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경향을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학원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런 학원들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목표를 뭐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두 개를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같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You know,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being difficult and being impossible.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걸요. 어려운 거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두 개를 같이 하는 학원들이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지, 그렇다고 저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닐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what am I saying? 불가능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저 두 개를 만약에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같이 할 수 있으면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왜 효과적인 설명을 드려볼게요. 물론 이제 기초라는 말이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사람에 따라서 어느 정도가 기초이냐는 매우 상대적일 수 있으므로, how fundamental is fundamental, right? That kind of depends on who you're talking about, right? 그러므로 이 기초라는 말은 굉장히 애매한 말이므로 저희가 이렇게 parentheses를 딱 해놨어요. 가로를 딱 쳐놨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기초가 저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걸 수도 있고, 저 사람한테 굉장히 쉬운 게 나한테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기초라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기초라는 말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혹은 뭐 몇 점을 근거로 기초라고 했느냐, 이걸 밝혀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300점이 기초냐, 400점이 기초냐, 500점이 기초냐. 800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한테 700점 맞는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는 기초일 수 있죠. 그런데 400점도 안 나오는 학생한테 700점 맞는 학생이 어려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라는 말은 상대적이므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괄호를 쳤다. That's exactly why I put that word in the parentheses, right? Okay. 자, 그러면 이 기초 실력 쌓기 혹은 실력 쌓기가 목적인 학생한테 그러면 실전 연습이 왜 도움이 되느냐? 바로 자신감과 일종의 보람에 큰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은 느는 것 같은데 확인할 방법이 참 없거든요. 참 애매하잖아요. 자기가 읽는 속도나 느낌이나 분석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뭐 단어 실력이 좀 늘었다, 옛날보다 문장력이 좋아진 것 같다, 이 정도의 그 느낌을 가지고 자신감이 생기거나 아니면 보람이 생기기는 참 힘들거든요. 그런 느낌들은 it's kind of vague, right? Unclear. It's kind of hard to tell if you're really getting better because of that. 그런 일 때문에 참 나아진다고 느끼기는 that's extremely difficult to feel, sense any, sense of like accomplishment. Getting really better. Getting really better. Why am I saying that? It's getting better, right? 영어를 이렇게 매일 쓰는 게 아니라서 가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양인 친구들, 캐나다인 친구들하고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게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말하면은 좀 영어가 나아지고, 옛날로 좀 돌아가려고 하고, 1시간, 2시간 말하게 되면 많이 돌아가고, 만약에 그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한 말도 안 하거나 뭐 연락할 일이 없으면 또다시 나빠지고 계속 그럽니다. 언어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언어는 습관의 산물입니다. 특히 말하는 건요. 자, 다 아시는 얘기를 잘못했죠? 그러면 실전 연습이 목표인 학생들은 이 실력 쌓기가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그건요, 점수를 올리려면
제대로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제대로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실력 쌓기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두 개를 나누어서 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를 중점적으로 하거나 이것만 하는 학원들이나 혹은 그런 장소들은 이걸 잘 못하는 거고요.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것만 계속 주장하는 학원들은 이거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지 저거를 분리했기 때문에 효과적인 게 아닙니다. 절대로. That's a total myth. It's a misunderstanding. It's wrong. Absolutely wrong to think that way. 잘못된 겁니다. 얘랑 얘는 분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있다면요. 그러니까 분리하지 않고도 제대로 잘 트레이닝을 프랙티싱하게 도와줄 수 있다면 그러면 분리하는 게 좋다 그 얘기입니다. 다만 내 지금 현재의 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이게 3대 7이냐 7대 3이냐 8대 2냐 1대 9냐 이렇게 조절할 수는 있는 겁니다. 현재 그 점수가 나쁘면 나쁠수록 그리고 영어 실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기초 실력 쌓기나 실력 쌓기가 더 중요해지는 거고 현재 점수가 좋으면 좋을수록 실전 연습이 더 중요해지는 거지 절대로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한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없이 나머지만 하나만 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한다는 것은 나머지 하나를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지 그게 효과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기초 실력 쌓기만 하고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는 이거죠. 도저히 점수가 너무 나빠서요. 영어 실력이 너무 없어서요. impossible that 해가지고 실전커녕 실전 비슷한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SAT 문제를 보는 순간 기절을 해요. just faint. 이렇게. 그럼 그 학생한테 실전 연습을 시키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국제학교를 다니거나, 특목고를 다니거나,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다니거나, 요즘에 뭐 상담 전화가 장난이 아닙니다. 뭐 아프리카에서 다니거나, 또 기억나는 게 뭐가 있나, 멕시코에서 다니거나, 티벳에서 다니거나, 뭐 하여튼 많아요. 근데 지금 10학년이고 11학년이에요. 그런데 성적이 잘 안 나오거나, 영어 사용 능력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SAT 문제를 보자마자 기절한다. 그런 학생이 있을까요? 결론 말씀드릴게요. SAT가 목표인 지금 현재 9학년, 10학년 정도만 하더라도 실제 실전 문제 연습을 할 필요가 없는 학생은 할 수 없는 학생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요. 국내 고등학교나 중학교만 다니고 있고 국내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정말 내신이 막 5등급, 6등급 된다면 또 모를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실전 연습을 하는데 기초 실력 쌓기가 전혀 필요 없는 학생 누굴까요? 그렇죠. 정말 어쩌다가 한 개나 두 개 틀리는데 그것도 틀리기 싫은 학생입니다. 정말 어쩌다가 한 문제 틀리는데 너무 아까워요. 그 한 문제 틀리는 것도요. 다시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학생은 학원 뭐하러 다니나요? 그런 학생은 실전 연습을 집에서 혼자서 해도 충분한 거죠. 자, 이때 한 가지 더 조심하실 것은 뭐냐면 우리가 SAT를 준비할 때 실력이냐 연습이냐 이렇게 칼로 두부를 자르는 것처럼 원래 표현은 칼로 무를 자르다인가요? 두부를 자르다인가요? Things like that confusing nowadays. 자, 어쨌든 그런 이렇게 둘로 딱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 두부든 오이든 호박이든 간에 하여튼 안 잘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는 거냐고요? 이렇게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맨 위가 기초 실력이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실전 연습의 성향을 띠다가 6번이 되게 되면 이게 실전 연습이고 실전 연습에서 6번은 굉장히 많이 분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영어 사용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라고 말할 때 실력이 말할 때 얼마나 영어를 진짜 할 수 있는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How well can you write and read and speak and do whatever you want to do in English, right?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passive analyzing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영어 실력이랑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영어 실력이 좋으면 2번을 하기가, 그러니까 1번이 좋으면 2번을 하기가 쉬울 뿐이지 1번을 잘한다고 해서 2번이 깨끗하게 해결될 일에는 there is no guarantee for that. 그런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자가 이 말을 왜 했는가? 숨어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다음 문장하고 이 문장은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잘 보니까 의미가 별로 통하지 않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문단을 다시 읽어봤더니 그래서 이렇게 말했구나. 이 사람은 앞으로 이제 이런 쪽으로 말을 진행하겠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는 겁니다. See?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 실력이 당연히 없으면 안 되겠지만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상상력이나 분석력이나 논리성이 뛰어난가에
훨씬 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2번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능력은요, 요 1번 능력하고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1번 능력이 만약에 x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y만큼의 이 2번 능력도 중요한 건데 이 y가 x보다 훨씬 더 크다 그 얘기입니다. 훨씬 더 크다는 말은 조금 refine 해야 되겠네요. 학생에 따라서는 y가 x보다 약간만 클 수도 있고 학생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가 결정하는 거냐면 두 개의 상관관계가 결정하는 겁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우리 애는 몇 점이나 늘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참 슬픕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1번과 2번 능력의 상관관계를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한두 번의 수업 갖고는 곤란하고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한 1주나 2주 정도 했어야 되고 1대1 컨설팅일 경우에는 한 두세 번 했어야 됩니다. 해야만 하는 거죠. 자, 3번은 뭐냐면 근데 영어 실력과 관계없이 문학적 표현이나 혹은 문학적 기술에 얼마나 익숙하냐 그 얘기입니다. 문학적 표현이나 문학적 기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단어 하나하나만 따로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다 붙여놓으면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그 문장 속에 쓰인 단어를 하나하나 보면 다 알겠는데 문장 구조도 다 아는 거고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영어 사용 능력의 의미에서 보면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붙여놓으면 헷갈리는 겁니다. 자, 금방 이해가 되시겠지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요. irony, 그쵸? 모순, 비유, 상징, 은유. 이렇게 딱 쓰게 되면 슬슬 졸리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 기초 실력 혹은 실력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건데 당연히 1번이 훨씬 더 실력에 가까운 거고 2번, 3번 그러면 천천히 이제 SAT 실전하고 상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SAT가 이 3번의 성향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리딩 시험을 다 합쳐서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AT를 싫어하는 사람은 SAT를 보고 SAT is the worst kind of case 라고 말할 거고 SAT를 좋아하는 사람은 SAT is the best case. 저 같은 사람은 SAT is the best case 이렇게 말하겠죠. 3번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사용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당연히 3번이 쉬워지겠지만 영어 사용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학생은 안 됩니다. 연습을 하거나 혹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말을 참 잘하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소설을 읽고 나서 어려운 어떤 작품을 읽고 나서 이해하는 정도가 똑같습니까? 되셨죠 이제? 다시 한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피킹하고 코리안 스피킹, 코리안 리스닝에 문제가 없지만 코리안 리딩에도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리 지문이 어려워도 이해하는 건 똑같습니까? 그런데 왜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수능, 국어를 다 100점 맞지 못하는 거죠? 왜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논술시험 보면은 전부 다 최고점수 맞지 못하는 거죠? 잊지 마셔야 돼요. 3번과 1번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 뿐이지 1번이 3번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제 4번은 더 심각해집니다. 거기다 이제 내용이 철학적인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슨 문제냐면요. 이건 3번은 표현의 문제인 거죠. 표현. 그런 기술적 표현들을 알고 있느냐. 4번은 생각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복잡한 걸 생각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해서 뭐 우차사나 폭서클럽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기분 좋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4번은 거의 쥐약입니다. Philosophical approaches. Right? You just you can't do it. 그런 학생 되게 많아요. Philosophical approach. Right? It's just 오펠리아. 이렇게. 자, 4번 정도 되면 이제 기초 실력에서부터 한 반 이상이 SAT 실전 문제 넘어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실 것. 그러므로 제가 말하는 실전 연습이라는 건 문제를 이해하면서 연습하는 걸 말하는 거지 앉아가지고 그냥 문제만 푸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자, 4번 정도 되면은 50% 이상, more than half of it, SAT 실전 넘어오고 있는 거죠. 자, 5번이 문제입니다. 얘는 참 애매한 경우에 제가 그래서 5번을요 3번하고 4번 사이에 쓸까 2번하고 3번 사이에 쓸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이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과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5번은 SAT에서는 아주 민감한 부분까지 다루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해서 제가 3번과 4번 사이에다가 집어넣으려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물론 이제 아직도 야
이거 3번과 4번에 넣는 경우도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영어적 사고방식이 쉬운 거는 뭐 한 1번과 2번 사이에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어려운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 그러니까 영어하고 우리나라 말의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 중에서 아주 어려운 거는 이 정도에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경우는 이제는 80% 실전 연습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이제 6번은 100% 실전 연습이죠. 어떻게 문제가 만들어지는가, 이겁니다.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 요거는요, 6번은 사실상 이미 제가 그 특별 영상 13-12345에 어디엔가에 설명해 놨습니다. 13-12345. 아마 3번과 4번인 것 같으네요. 13-3, 13-4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지는지 아주 간략하고 그리고 명료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 예전에는 SAT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SAT 문제를 태클 하는지, 트랩이 안 속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했는데, 근데 너무 어렵다고 많이 그러셔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두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두 개는요, 분리할 수 있긴 한데, 분리하는 건 절대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 2, 3, 4, 5, 6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요.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냐에 따라서 이게 3대7이냐 7대3이냐 바뀔 수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를 무시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실력 쌓기가 목적인 학생이라도 실전 문제를 풀지 않게 되면은 자신감이 쉽게 생기지 않고, 실전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인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실력 쌓기를 하지 않으면 실전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다시 말하면 6번을 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을 했었으면 6번을 참 쉽게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얘네들을 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혹은 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6번을 강요하게 되면, 그러면은 성적이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좀 걱정은 되지만, 이 정도에서 간략하게 17분 45초네요. 물론 이제 편집을 하게 되면 17분 45초가 안 되겠죠? 편집은 별거 아니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이걸 잘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무나 상담 전화가 많아서 저희 상담 직원들이 너무나 힘들어해서 이 질문 때문에, 그래서 동영상을 올려서 문제의 초점을 잡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 이건 두 마리 토끼가 아니고요. 원래 한 마리 토끼입니다. 제 두 마리 아니에요. 한 마리예요. 하나는 것이고 하나는 아닌 거죠. 누가 것이고 누가 아니냐고요? It doesn't matter. Because you see, it belongs to the same rabbit. 같은 one single rabbit이에요. 우리는 토끼를 두 마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멀쩡한 토끼를 두 마리로 분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 토끼가 죽거든요. I'm just hoping that you get it, right? Okay, thank you.